네,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백영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결혼식 사회 이후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게 된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많이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저는 오늘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아틀라시안에서 지속적으로 리뉴얼하고 있는 지라, 그 중에서도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JWM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기능적인 부분들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께서 평소 업무하시면서 평소에 고민해 봤을 법한 주제로 먼저 좀 운을 떼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들이 지내가고 있는 협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소 내용이 좀 거창한데 라이트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볼 거고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 많은 협력사 분들이랑 또 많은 방식으로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실제 협업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갈등 그리고 고민을 마주하게 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몇 가지 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흔히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인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앞서서도 이전 시간에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도 오늘 동일하게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하고요. 이 콜라보레이션과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비교해 보면서 좀 안내를 드려볼까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직 간에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단 조직 규모만 키운다고 해서 뭐 높은 퍼포먼스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애자일에 대한 내용, 오늘날 애자일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적용되고 있는지까지 한번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콜라보, 뭐 조직 문화 등등과 같은 내용이 나올 때 꾸준히 또 등장하는 내용이 이 사일로 이펙트일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 사일로라고 하는 건 각종 이제 곡물이나 시멘트 원료 등을 이제 저장해 놓은 큰 굴뚝형 창고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안에 내용물들이 잘 섞이지 않고 이제 각각의 이 창고들이 우뚝 솟은 모습을 보고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제 조직 내 발생할 수 있는 부서 간 이기주의를 뜻하는 용어로 좀 확산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일로 이펙트가 우리 실제 업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첫 번째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퍼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이 둘 다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한글로 뭐 협동, 협력, 뭐 또는 내지는 공동 작업 등으로 유사하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IT 서비스 관리 측면에서 이 둘은 명확히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각 조직원들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콜라보라고 한다면 특정 목표를 가지고 일정 수준으로 분담해서 각 개인에게 할당을 하고 각 개인에게 할당된 목표를 완성시킨 뒤에 이를 조합해서 최종 결과물을 내는 방식이 코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령 저희가 장난감 로봇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뭐 팔, 다리, 뭐 몸통 등등을 이제 분할해서 각각 만든 뒤에 최종적으로 그 장난감 모델을 릴리즈하기 위해서 합치는 과정이 이 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최초 이제 장난감 로봇을 만드는 어떤 식으로 만들지, 어떠한 재료를 활용을 할지, 언제까지 이 제품을 완성을 시킬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최초 스텝부터 최종 완료 수준까지의 모든 스텝을 같이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같이 수행하는 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흔히 협업이라고 하는 행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콜라보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명시적인 이 목적, 본인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과업만 단순히 완성하기 위해서 코퍼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순서로 넣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협력사분들, 저희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담당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예는 다소 극단적인 예일 수 있으나 참고 삼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세일즈 부서 같은 경우에는 높은 매출액, 숫자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하는 반면에 내부적인 지원 부서에서는 높은 매출액 숫자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매출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취할 수 있는 이득, 이익, 마진을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업무를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둘 조직은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로 코워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높은 매출액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면 그 높은 숫자 자체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 건별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많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매출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마진 역시 유의미하지 않게 로직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두 조직 간에는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코어를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조직 간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조직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빠른 릴리즈, 빠른 성과를 내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냐 라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에 각 조직 간에 잘 이용화돼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코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로 넣어봤고요. 자, 마지막은 애자일입니다. 애자일. 사실 이 부분은 다소 이제 주관적인 측면들도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지금 전달드린 내용이 다소 견해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저와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저 앞에 있는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AI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데브옵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정기적으로 매년 IT 회사 대상으로, 임직원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레포트, 애자일 관련된 서베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자, 서베이 결과를 잠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자, 응답자의 80%가 우리 조직은 현재 애자일 방법론을 채택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89%의 응답자가 애자일 부서, 우리가 이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애자일 부서는 일반적으로 사람 중심의 가치 그리고 클리어한 컬처 기반으로 우리가 코어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 단순히 이제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해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솔루션이나 개개인의 역량 물론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오늘날 중요하게 작용되는 요소는 이제 컬처 핏 그리고 개개인의 가치를 좀 더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야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최초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애자일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채택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최초 우리가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애자일을 채택해서 우리 업무 방식을 좀 개선을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셨을 텐데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 비단 애자일을 위한 좀 유명한 솔루션이 있다고 도입을 해서 궁극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하고 나면 그저 자동화에 이제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빌드나 배포, 테스트 과정에서의 흔히 CI/CD라고 칭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오늘날 자동화는 당연히 불가피하고 당연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간혹 저희도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불필요한 요소까지 이제 자동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가령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굳이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이 정도는 그냥 자동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면 요구하는 내용들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만 가끔씩 이제 굳이 이러한 부분까지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한가? 굳이 인력 리소스를 거기다 할애해서 혹은 추후에 유지보수 관점에서 고려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할까라는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애자일에 대한 내용을 세 번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소 서두가 길었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앞선 이제 협업에 대한 인식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애자일 방법론을 채택한 그 과정에서 앞서 선택한 이제 문제 인식들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플랜을 짤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소 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다들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를 언제 어떻게 수행할 거고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누가 이 일을 진행을 할 거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요소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 이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명확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반복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리소스를 할애하지 않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혹은 비용 절감에 대한 측면, 혹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우리가 인베드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소 구체적이고 우리 조직원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가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하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설정된 목표가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목표, 이 프로젝트,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업무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다 신나게 열심히 개발을 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간혹 이제 현업분들께서 우리가 근데 이걸 왜 써야 되죠? 우리가 지라, 컨플루언스를 왜 써야 되죠? 우리 기존의 레거시 충분히 잘 쓰고 있었고 우리 기존의 업무 방식도 충분히 복잡하고 잘 해내고 있었는데 왜 다시 이제 좀 적응할 만하니까 왜 새로운 솔루션을 써야 되냐? 마찬가지로 이 Y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클리어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개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실질적인 유의미한 콜라보를 위해서 뚜렷한 목표 그리고 남들이 공감할 만한 목표 그리고 이 충분한 목표 설정이 각 조직원들 간에 쉐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현재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단순히 개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용한 예산은 충분한지 우리가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향후에 우리 운영 인력에서 유지보수는 가능할지 등등에 대한 요소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종료했을 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기존의 프로세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투비가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표 설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해냈을 때 우리 조직원들의 업무 방식이 어떤 식으로 탈바꿈하게 되는지에 대한 요소도 충분히 고려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연히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시는 요소겠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 로드맵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누가 언제까지 이 일을 완성을 할 거고, 언제까지 프로토타입을 낼 거고, 언제 1차 오픈을 하고 향후 운영 계획, 기술 이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세세하게 좀 정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왔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를 쓰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를 활용을 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볼 거고요. 앞서 이제 사회자분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지라라고 하면 지라 소프트웨어 모델에는 충분히 국내에서 친숙한데 이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JWM에 대한 마켓 쉐어는 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지라 소프트웨어 모델이 좀 더 파워풀하고 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택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JWM은 어떤 식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또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하는 각 컨텍스트는 역시나 거창합니다. 모든 업무들을 한 곳에서 연결하세요. 연결이 가능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기능적인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기능 살펴보기 앞서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 그리고 워크 매니지먼트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의 소프트웨어 모델이 저에게 친숙한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라가 되겠죠. 자, 이 지라 소프트웨어 제품은 일반적으로 개발팀, 그러니까 IT 조직을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출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좌측의 JWM 같은 경우에는 법무, 재무, 마케팅, 인사 등과 같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현업 부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좀 포커스를 해서 출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컨트롤하고 트래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 목표는 동일하겠습니다. 자, 다만 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크게 고려하실 만한 요소가 이제 코스트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라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물론 동일한 비교가 좀 어렵겠지만 미니멈 이제 30% 내지는 이제 최대 70% 가까운 수치로 이제 훨씬 더 저렴하게 해당 제품을 운영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제 레퍼런스도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IT 부문에서 좀 더 IT 부문에 좀 친화적인 기업들이 그리고 좀 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모델을 선택해서 운영을 해주고 계시고요. 반면에 이제 레퍼런스로 넣은 워크 매니지먼트 레퍼런스는 이제 핀테크와 헬스케어 사업 부문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인데 비교적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소규모 조직으로서 JWM을 선택해서 활용해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안내드렸던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개발 조직, 그러니까 IT 조직에게 좀 더 타겟팅이 맞춰진 제품이 지라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향후에 추가적인 시스템 연동이나 기존 레거 시스템 연동이 필요하다. 혹은 우리 자체적으로 기업 내에서 이 솔루션들을 운영할 만한 전문적인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해당 솔루션에 할애할 수 있는 충분한 가용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지라 소프트웨어가 좀 더 적합하다라고 레코멘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비교적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 그리고 우리가 전문 운영 인력보다 좀 단순한 컨피그레이션 수준으로 이 솔루션을 활용을 하고 싶고 유지 보수도 좀 편리하게 가져가면서 비교적 소프트웨어 모델에 비해서 저렴하게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JWM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실제 웹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프로젝트 템플릿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혹은 과거에 꾸준히 지라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영역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에서도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 관리하는 목적에 따라서 프로젝트 성격을 고려해서 지라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약 20가지 이상의 템플릿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 신규 직원에 대한 채용 온보딩이나 뭐 단순 작업 트래킹에 대한 부분 혹은 영업 파이프라인 관리 등등의 요소에 맞춰서 일반적인 템플릿들을 정형화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지라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각 템플릿마다 디폴트 세팅도 어느 정도 저희가 실제 업무하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정의되어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해당 기본적인 설정 값은 저희 관리자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제 업무 진행하는 방식에 맞춰서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에서 동일하게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정 가능하겠고요. 이 워크플로우 설정 과정에서 당연히 실제 각 담당 부문별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시스템상에 어떻게 프로세스를 반영할지 고민해서 워크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과정, 각 스텝 간에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결제 프로세스나 자동화 처리 필요에 따라서 넣어주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업무 프로세스 고려, 워크플로우 정의가 가능하다는 측면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익숙한 UI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드 기반에서 여러분들의 일감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보드 단순히 이렇게 보여지는 칸반보드 형태에서 여러분들의 이슈들에 대한 리스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당 보드 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 조건들을 필터링을 적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들만 소팅해서 보실 수 있는 이점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필요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당 보드에서도 다이렉트로 동적으로 이슈를 생성하실 수 있겠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 보드상에서도 각 이슈에 대한 매니징이 가능하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전반적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기존에 사용하셨던 지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능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내용들이 좀 더 JWM에 포커스를 맞춰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보드상에서 다이렉트로 동적으로 필터링을 적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담당자, 특정 상태 혹은 특정 필드값 기준으로 각 보드에서 다이렉트로 확인해서 이슈들에 대한 매니징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 과거 지라를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슈에 대한 리스트 뷰잉에서 다소 조금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등록된 이슈들이 나열이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슈들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물론 이제 이슈 필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검색 조건들을 소팅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다소 UI가 일단 유저들에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애로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스프레드시트 기판에서 다음과 같은 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뷰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필터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들만 소팅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럼 값 기준으로 어센딩, 디센딩 처리도 가능하겠고요. 다음과 같이 특정 카테고리 값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각 카테고리별로도 이슈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슈 검색에서 기본 검색 혹은 뭐 JQL을 활용한 고급 검색 등을 활용해서 굳이 내가 각각의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검색 조건들을 선택해서 바로바로 뿌려주는 형태로 유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JWM에서 포커스 맞춰서 좀 더 리니얼된 기능들을 살펴보면 이 캘린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지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써오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업무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매니징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었지만 일정에 대한 부분은 다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뭐 추가 애드온을 활용해서 일정 관리를 진행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외부 앱을 사용을 해서 별도로 일정 관리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는데 이 JWM에서는 각 프로젝트별로 여러분들의 이슈를 등록하고 여러분들의 스케줄링이 다이렉트로 바로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내가 원하는 뷰 형태로 세팅을 하실 수 있겠고 각 등록된 이슈들 데이터 기반에서 시작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기한 내에 완료돼야 될 현재 임박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당 캘린더 기능을 활용해서 바로 지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타임라인입니다. 이 타임라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차트 지라 활용해서 차트를 필요로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지라 기본 기능에서는 해당 타임라인을 구성할 수 없었는데 다음과 같이 JWM에서는 각 이슈마다 프로그레스 바 설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타임라인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타임라인 구성도 과거에는 특정 애드온 혹은 이제 좀 더 클라우드 유저분들께서는 좀 더 상위 플랜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타임라인을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 JWM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각 이슈마다 다음과 같이 이슈별 기간이나 추가적으로 각 이슈에 대한 디펜던시 설정을 통해 영향도 파악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로드맵을 그려야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해당 로드맵 기능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번들로 제공되는 기능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타임라인 내에서도 바로 다이렉트로 이슈에 대한 생성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서브태스크나 당 이슈마다 디펜던시나 프로그레스 바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다음과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더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더 바라는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기능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틀라시안에서는 꾸준히 지라 제품에 대해서 리뉴얼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각종 기능들에 대해서 추가하고 개선하는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뷰와 더 나은 기능으로 여러분들께 더 많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추가로 JWM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폼에 대한 기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진행하시다가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서 외부 대내적으로 혹은 대외적으로 특정 뭐 정보 수집이 필요한 케이스, 의견에 대한 수렴이 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리자 수준에서 정의된 특정 필드값 폼을 활용을 해서 일반 사용자들로 하여금 각 양식들을 채우게끔 활용하실 수 있는 서베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폼 기반에서 일반 유저들이 폼을 등록을 하게 되면 지정된 JWM 프로젝트에 이슈가 생기는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뷰 자체가 기존의 ITSM, 지라 서비스 데스크,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UI가 많이 익숙하실 텐데 라이트하게 ITSM 관점으로도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들에게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슈가 등록이 되고 해당 이슈를 매니징하면서 전반적인 업무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해당 기능들 활용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머리 레포트입니다. 저희가 지라 구성할 때 이제
가장 파워풀하게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였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그 전에 그 대시보드를 누군가가 직접 관리자 수준에서 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특정 위젯들, 가젯들을 추가를 해서 각 대시보드를 직접 정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JWM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레포트 형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완료된 이슈들이나 전반적으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담당자들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의 케이스에 맞춰서 해당 프로젝트 전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레포트 형식을 알아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대시보드를 활용하지 않아도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레포트 보드 이슈에 대한 스프레드시트 기반의 리스트 뷰, 그리고 캘린더나 타임라인 형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의 폼 등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서두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좀 더 많은 기능 그리고 더 많은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요하지 않은, 다소 우리는 라이트하게 단순히 업무 관리가 좀 필요하다, 내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파워풀한 기능들이 굳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 활용하지 않으니 좀 더 비교적 저렴한 제품군으로 업무 관리를 좀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JWM도 절대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좀 짚어보고자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설문 결과를 가져왔는데, 전국적으로 글로벌하게 프로젝트 관리 툴로서 많은 분들이 지라를 선택했다. 즉 여기 계신 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넣었고요. 실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국 프로젝트 관리 툴에서 1위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는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어서 넣었고요. 물론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